류일인 방송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위원장이 1억 9,500이고 사무총장도 1억 6,600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 급여가 장관 부총리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간부들 삭감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탈 100억여 원의 예산을 예산 소위에서 삭감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효불급한 예산 전부 삭감해 주십시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 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전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류일인 방송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전 방통위가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소송에서 30점 30패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예산 뭐 기름값까지 다 갖다 쏟아 부어갖고 운지과에서 뭐 유류비 2,200만 원, 뭐 기타 운영비 1,900만 원, 뭐 직책 수행비 1,300만 원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갖고 소송을 했어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분이고요. 전체니까 큰 얘기만 하고 저 예산소에서 예, 그때 다 해서 깎을 거예요. 깎을 거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왜 감사 못하는 거죠 지금? 못한다 그러셨죠? 저는 방통위원회 감사 관련 예산도 다 깎아야 되겠어요. 감사 기능이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줘요?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방심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의원분들이 방심위원장 급여 얘기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여기 뭐 아까 다른 의원들도 했지만 위원장이 1억 9,500이고 사무총장도 1억 6,600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 급여가 장관 부총리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간부들 삭감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 자격이나 저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뽑은 분들이 임기가 지난 분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심위원장, 유일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아니고 아예 임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방심위는 월급은 받되 그러나 작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과징금 매기고 징계 매기고 하는 그런 일들 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4억 2천, 기획조정관실 9억 8천, 방송기반국 3,500만 원, 그 다음에 법무 인건비 220억 가운데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연봉 인상률 그건 감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210억 가운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또 상임위원 연봉에서 4억 삭감, 하급 직원들 하후 상박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직원들 처우 개선에 돌려 써라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 26억, 또 홍보 콘텐츠 비용 1,500만 원, 또 방송심의 활동 비용 가운데 13억 등 토탈 시청자 미디어 재단까지 합쳐서 100억여 원의 예산을 예산 소위에서 삭감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월 그 이진숙, 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게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1심, 2심 다 방통위가 졌어요. 그죠? 가처분은 예 그렇게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 1심, 2심 방통위가 다 패소했습니다. 맞죠? 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패소했어요. 답을 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심,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답해보세요. 간단하게.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재판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한 겁니다. 아니, 항고에서 졌잖아요. 아니 항고에서 그래 재항고를 한 거죠. 네. 재항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대한민국이 3심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무슨 그 재판 내용이 1심이니까 뭐 그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반복합니까? 방통위는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효불급한 예상 전부 삭감해 주십시오. 태도가 돼 있질 않습니다. 공복의 자세가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그 제가 제1차관님 네. AI 일상화 확산,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이게 2602-338번입니다. 예산 항목. 예, 이 항목에 대해서 그 중에 AI 심리케어와 돌봄 지원 54억입니다. 이 54억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예결 소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에 R&D 예산 등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이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을 수립을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제가 시작이 됐던 배경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돌봄을 수단을 좀 저희들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저희들이 신속한 임상 지원과 실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1차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기술이 갖는 사회적 효용성. 예를 들면 그 군대 간 우리 자식들의 마음 건강 치료 다스린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이게 그 효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예산을?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계속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이혜민 위원께서 군 내부에서 이용자 수가 작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단 그런 예산은 잘못 쓰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앱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국방부 실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6천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요거는 1차관 사업이 아니라 2차관 사업이긴 한데 요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KT가 심리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툴을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거기에 그러면 있거든요. 김영숙 씨가 왜 낍니까? 그럼 좀 아주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그럼 KT가 요런 걸 한다. 그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한국연구재단과 과기부가 2021년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회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등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 전까지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 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 점수와 등급 그리고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의 평가 요지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니. 원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그 평가 원본을 예. 외부에 저희들이 그냥 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깎겠습니다. 깎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장면이 저희들을 경악시킨 장면인데 차관님 초거대 AI가 뭡니까? 초거대 AI는 뭐 대량의 뭐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숙 교수가 초거대 AI 개념 규정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런 거 왜 기억나지 기억 않습니다. 못하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쩌고 저쩌고 맞춤형 뭐다. 그래서 그런데 금방 이혜민 의원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빅데이터, 거대 데이터 넣어서 거기에 아웃풋 만들어서 정보를 촘촘히 활용하는 것이다.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김영숙 교수라는 분은 이분만 빠지면 지금 관련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끼어서 본인이 코디네이터를 하잖아요. 무슨 연구자가 코디네이터입니까? 코디네이터 영어로 그럴듯하지만 그게 로비스트, 거강꾼 이런 거예요. 무슨 연구하는데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낭비고요. 게다가 이분은 전공도 무용, 체육교육, AI와 아무런 전공 일치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이 무슨 초고대 AI 운운하면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예산, 뭐 정신관리 뭐 얘기하시는데 그거요. 이미 그 의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24년도 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깎였는데 김영숙 교수가 들어간 이 예산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거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예외적인 일, 초거대 AI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작동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소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걸 피하시고 싶으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 제출하십시오. 그거 보고 제대로 됐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초거대 AI도 모르는 자가 이런 예산에 뛰어듭니까?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